골프는 정말 신기해요. 바로 어제 연습장에서 거리가 쭉쭉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필드에 가면 날아다니겠구나 기대하며 잠들었죠. 근데 막상 당일날 필드에 가면 누가 내 얼굴에 니킥을 갈긴 것처럼 공이 이상하게 날아가요. 도대체 이놈의 골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이걸 최대한 줄이려면 결국 연습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PGA 프로 선수도 아니고 온종일 골프에만 시간을 투자하기란 쉽지 않죠. 또 연습장에서 오래 연습하고 싶어도 운영 시간이나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기란 쉽지 않고요. 근데 이럴 때 다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누가 집에 골프 연습장 하나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집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연습 방법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물건이 파손될까봐 걱정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연습 방법은 옆에 누가 자고 있어도 깨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효과는 어마무시한 연습 방법들입니다. 무려 스윙 플레인, 제중 이동, 리듬, 회전, 하프 스윙, 마지막 셋업 확인까지 무려 6가지나 확인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죠. 준비물도 많이 필요 없어요. 수건 1장, 클럽, 길다란 막대, 동전, 그리고 잡지책만 있으면 어디서든 충분히 연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까지 연습하는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분들은 분명 이번 가을에는 매일 공을 칠 때마다 오잘공이 나오는 골퍼가 될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연습은 7번 아이언과 웨지, 그리고 얼라이먼트 스틱을 준비하세요. 만약 얼라이먼트 스틱이 없으면 길다란 막대 아무거나 가져도 상관없어요. 이 연습 방법은 스윙 플레인과 체중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스윙하고 있는지, 체중 이동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체크할 수 있죠. 이 감각만 올바르게 익힌다면 앞으로 스윙이 좀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7번 아이언으로 하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은 스윙 플레인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죠. 먼저 바닥에 얼라이먼트 스틱을 두세요. 그 다음 그립을 원래 잡던 곳이 아닌 샤프트 중간쯤 잡으세요. 그리고 셋업을 하는 거죠. 그 상태로 P3만큼 하프 스윙을 하세요. 그 다음 앞에 놓아두었던 얼라이먼트 스틱과 수평을 이루었는지 체크하는 거죠. 이건 뭐가 좋을까요? 하프 스윙에서 샤프트는 지면과 수평을 이뤄야 해요. 근데 바깥쪽으로 빠졌거나 안쪽으로 들어갔다면 지면과 수평이 되지 않아요. 그럼 수평이 될 때까지 다시 처음부터 셋업을 한 후 하프 스윙을 해야 하죠. 만약 얼라이먼트 스틱과 샤프트가 수평을 만들었다면 그 상태 그대로 백스윙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손잡이 부분이 정확히 얼라이먼트 스틱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게 올바른 스윙 플레인이죠. 두 번째는 체중 이동 훈련이에요. 쥐고 있던 7번 아이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깨에 걸치세요. 그 다음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린 후 오른발만 뒤로 빼 까치발 자세로 만듭니다. 그 상태로 백스윙 하듯이 엉덩이와 어깨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세가 무너진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로테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스웨이가 되면서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 천천히 회전을 하면 돼요. 마지막 3번째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3번째는 웨지 클럽을 하면 됩니다. 그립은 샤프트 중간 지점을 잡으세요. 그 다음 백스윙을 하는 거죠. 그리고 P6까지 다운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때 클럽 샤프트와 지면은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네, 맞아요. 평행을 이뤄야 하죠. 근데 만약 손목이 풀리거나 클럽 헤드가 아래로 향했다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바로 다운스윙에서의 회전이죠. 이럴 때는 천천히 스윙하며 한 번 더 점검하세요. 그럼 금방 좋아질 거예요. 근데 만약 출장에 가 있거나 골프 클럽이 연습장에 있어 클럽으로 연습하기 어려울 땐 어떻게 할까요? 그땐 잡지책과 동전만 있으면 충분히 체크하며 연습할 수 있어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윙 플레인입니다. 클럽이 없을 때 스윙 플레인 연습은 주변에 있는 잡지책을 사용하세요. 만약 잡지책도 없으면 잡지책 길이에 아무 책이나 준비하면 돼요. 그것도 없으면 노트북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먼저 오른손은 잡지책의 윗부분을 잡으세요. 그 다음 왼손은 아랫부분을 잡습니다. 근데 두 손 다 손바닥을 펼친 상태로 책을 잡아야 해요. 그리고 셋업을 한 후 그대로 끊어가며 스윙을 하면 되죠. 백스윙 때 책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타겟 라인과 평행을 이뤄야 해요. 또 백스윙 탑에서도 책이 타겟 라인과 평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다운스윙 때 왼손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할까요? 평평하게 펴져 있어야 해요. 그 다음 임팩트 때 책은 수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왼손목은 평평하거나 살짝 구부린 상태가 되어야 하죠. 마지막 팔로우 스루에는 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목표 지점을 보고 있어야 하죠. 이 모든 동작을 빠르게 하는 게 아닌 천천히 끊어가며 연습하는 거죠. 그럼 체중 이동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동전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 동전을 어디에 두면 될까요? 이 동전을 오른발 앞쪽에 살이 더 많이 나와 있는 쪽에 두면 돼요. 그 다음 동전을 밟은 상태에서 셋업을 하면 되죠. 팔은 어떻게 할까요? X자가 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체중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체중 이동을 하면 동전을 밟고 있는 발에 동전이 느껴지겠죠? 그럼 올바르게 체중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스윙 탑으로 갈수록 더 많이 느껴야 하죠. 근데 만약 그 압력이 잘 느껴지지 않다면 그럼 그동안 체중 이동을 잘못한 거예요. 이땐 동전의 압력이 더 잘 느껴질 수 있게 천천히 회전해야 하죠. 위에서 알려드린 연습 방법대로 집에서 10번씩만 해보세요. 그럼 그동안 내가 스윙 플레잉과 체중 이동을 올바르게 했는지 바로 체크할 수 있죠. 일관성과 정타를 치려면 스윙 리듬과 셋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세팅되지 않으면 스윙의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공을 정확히 타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셋업은 임팩트 때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쳐요. 스윙 리듬은 스윙 시작부터 임팩트 그리고 피니시까지 일정한 흐름을 가져가야 하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얇은 수건과 벽이에요.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윙 리듬 훈련부터 알려드릴게요. 얇은 수건 한 장을 준비하세요. 그 다음 수건을 돌돌 말아 끝부분만 묶어주는 거죠. 그럼 수건이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끝부분이 클럽 헤드처럼 무겁게 됩니다. 그 상태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풀스윙으로 스윙해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스윙 리듬을 일정하게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스윙 리듬이 일정하지 않으면 팔로 수루해서 묶었던 수건 방향이 이리저리 튀게 됩니다. 잘못하면 내 얼굴로 향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떤 스윙이 올바른 스윙일까요? 바로 백스윙 때와 팔로우 수루 때 묶은 수건이 내 왼쪽, 오른쪽 어깨 방향에 있어야 해요. 이렇게 내 스윙 리듬을 체크하며 연습하는 거죠. 두 번째는 벽을 사용해서 올바른 셋업 자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땐 내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세팅을 해야 해요. 그 다음 먼저 셋업을 하는 거죠. 클럽을 앞으로 쭉 내민 후 엉덩이부터 구부려 클럽이 지면에 닿게 하세요.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엉덩이부터 구부리는 겁니다. 이 골반이죠. 그 다음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벽이에요. 먼저 벽 가장자리에 맞춰 서세요. 그 다음 직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셋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촬영한 영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뭐죠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무릎의 위치와 어깨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른 셋업은 무릎은 벽과 약간 떨어져 있고 어깨는 벽과 일직선이 되거나 벽보다 약간 앞에 있어야 하죠. 먼저 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집에서 수건과 벽을 이용해 스윙 리듬과 일관된 셋업 자세를 연습한 후 필드나 연습장에서 연습해보세요. 그럼 달라진 스윙을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연습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뭐였죠? 네, 집에 클럽이 있을 때는 클럽과 얼라이먼트 스틱을 이용해 스윙 플레잉과 체중 이동을 연습하는 것, 만약 클럽이 없을 때는 잡지책과 동전을 사용해 스윙 플레잉과 체중 이동을 연습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얇은 수건과 벽을 이용해 스윙 리듬과 셋업 자세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골프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연습할 수 있는 스포츠예요. 그래서 더욱더 매력적인 스포츠죠. 물론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게 결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좋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집에서 알려드린 연습 방법으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죠. 거기다 이젠 가을 시즌이죠. 당장 필드에 나갈 시간이에요. 그래서 연습할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근데 집에서까지 이렇게 연습하고 필드에 나간다면 더 완벽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분들이 싱글을 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아마추어들이 퍼팅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구간은 몇 미터일까요? 바로 1.5에서 2m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PGA 프로 선수들은 얼마나 성공할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56%만 성공해요. 절반을 약간 넘은 수치죠. 많은 골퍼들이 PGA 프로 선수라면 80%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퍼팅은 프로의 세계에서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 코치까지 따로 두며 연습하죠. 근데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이게 가능할까요? 당장 드라이버부터 레슨 받기 바빠요. 연습장에서 퍼팅을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전이죠. 그럼 퍼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집에서 주로 연습하죠. 근데 집에서 무작정 퍼팅 매트에 올려두고 연습한다고 타수가 바로 확 줄어들까요?
아니요. 물론 연습 안 한 것보단 나아요. 근데 올바르게 연습해야 타수가 더 빨리 쉽게 줄어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책 2권과 동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무려 퍼팅에서 무조건 정타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죠. 거기다 스트로크 일관성을 줄 수 있는 리듬 퍼팅과 퍼팅 라인 훈련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면 스윙 크루가 아니겠죠? 올바르게 셋업하는 방법까지 준비했어요. 한마디로 집에서 퍼팅하는 끝판왕이죠. 이번 영상을 다 시청하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린에서 떨지 않고 자신감 있게 퍼팅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퍼팅 셋업을 잘 하려면 퍼팅 아크, 팔, 손, 공 위치, 그리고 엉덩이, 어깨, 손목 등 7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퍼팅은 예민해요. 그래서 조금의 실수가 크게 반응으로 나타나죠. 특히 가장 기본적인 셋업은 절대 잘못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골퍼들이 퍼팅 셋업을 어떻게 할지 잘 모릅니다. 저도 퍼팅 셋업은 오각형을 만들어야 한다고만 설명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안다면 항상 같은 자세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공 방향성과 일관성이 충분히 생길 거예요. 먼저 엉덩이와 발목부터 알려드릴게요. 퍼팅 때 엉덩이 위치는 어디 있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발목 위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려면 엉덩이를 너무 뒤로 빼거나 앞으로 당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몸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발목이에요. 두 번째는 팔과 손의 위치예요. 퍼팅할 때 팔은 퍼터와 하나의 연장선으로 움직여야 하죠. 이렇게 하려면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바로 팔꿈치가 몸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골퍼들이 팔꿈치를 몸 옆에 둬요. 정확히는 옆이 아닌 약간 앞쪽에 위치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과도한 팔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죠. 그럼 스트로크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예요. 세 번째는 눈 위치예요. 다들 눈은 어디 있어야 한다고 배웠죠? 네, 바로 공 위에 있어야 한다고 배웠죠. 근데 지난 영상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히는 퍼팅 라인 위에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어깨가 평행을 유지해야 해요. 어깨가 일직선이 되어 있어야 퍼터 페이스를 올바르게 컨트롤할 수 있죠. 근데 자꾸 한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로크가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럼 방향도 틀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공 위치예요. 퍼팅 때 공은 스탠스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둬야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탑스핀을 먹이려고 그래요. 퍼팅 때 공이 오른쪽에 위치하면 백스핀이 걸립니다. 한마디로 퍼터가 공을 아래로 찍어치게 되는 거죠. 그럼 공이 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퍼터가 공을 약간 위로 올려칠 수 있게 하죠. 이게 탑스핀이에요. 이렇게 탑스핀으로 쳐야 공이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여섯 번째는 손목이에요. 퍼팅 때 손목은 최대한 안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손목이 너무 많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퍼터 페이스의 각이 틀어져요. 그럼 스트로크를 할 때마다 매번 이상하게 공이 굴러가는 거죠. 만약 퍼팅 때 자꾸만 공 방향이 달라진다면 손목을 점검해야 해요. 마지막 7번째는 퍼팅 아크예요. 퍼팅 아크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6가지 방법이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근데 퍼팅 아크를 만든다고 의도적으로 손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일관성이 무너집니다. 네, 이렇게 7가지를 알았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한 번에 완벽하게 셋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손을 앞으로 쭉 내미세요. 그 다음 손을 턱 앞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 상태로 두 손을 마주 잡습니다. 만약 한 손에 퍼터가 있다면 그 상태로 그립을 잡으세요. 이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3개의 선이 만들어지죠. 무엇일까요? 바로 엉덩이와 발목까지 이어지는 선, 어깨와 손까지 이어지는 선, 마지막은 눈과 공까지 이어지는 선이죠. 이게 퍼팅에서 올바른 셋업이에요. 이렇게 알려드린 방법대로 셋업을 10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거죠. 근데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다면 손과 발, 그리고 공까지 이어지는 삼각형이 잘 만들어졌는지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올바른 셋업을 만들었다면 이제 연습만 할 수 있으면 완벽하겠죠? 다들 집에서 퍼팅은 어떻게 연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퍼팅 매트를 구입해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피드백도 없이 연습한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즉각적으로 실력이 늘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찾아요. 그래야 당장 내일 가는 라운딩에서 덜 실수하니까요. 근데 레슨 받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어떻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연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물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책 2권과 동전 1개만 있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책 2권을 준비하세요. 그 다음 퍼터를 매트 위에 올린 후 책 1권은 퍼터의 힐 부분, 1권은 토우 부분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이 책 가운데 두는 거죠. 이후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내 퍼팅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힐 쪽에 있는 책을 건드렸다면 그동안 밖으로 벗어나게 스트로크를 한 거죠. 토우 쪽에 있는 책을 건드렸다면 네, 맞아요. 안쪽으로 스트로크를 한 거예요. 퍼팅 경로가 올바르다면 책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스트로크를 할 거예요. 이건 집에서 간단하게 타이거 우즈의 게이트 드릴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템포 훈련입니다. 이땐 동전 1개만 있으면 돼요. 먼저 동전을 퍼터 헤드 뒤쪽 평평한 부분에 두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동전이 떨어진다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동안 급하게 스트로크를 한 거죠. 만약 백스윙 중 동전이 떨어졌다면 너무 빠르게 퍼터를 당긴 거예요. 또 다운스윙 중에 떨어졌다면 너무 급하게 민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건 뭘까요?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되듯 퍼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드럽게 스트로크를 하게 되죠. 마지막 3번째는 퍼팅 라인 훈련이에요. 퍼팅 때 중간 지점을 설정하는 게 좋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과 홀까지 이어지는 가상의 선을 그린 후 그 중간 지점에 동전을 두는 거예요. 이걸 집에서 퍼팅 매트 위에서 하는 거죠. 만약 퍼팅 매트가 없으면 거실에 카펫을 깔고 해도 괜찮아요. 가상의 홀을 만들고 공과 홀 중간 지점에 동전을 두는 거죠. 이후 동전을 지나가게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퍼팅 라인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 책과 동전만 있으면 퍼팅 경로부터 리듬까지 확인하며 연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쉽게 거기다 내 셋업 자세까지 체크해주며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휴버 퍼 트레이너예요. 휴버 퍼 트레이너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다 체크하며 연습할 수 있죠. 거기다 퍼팅 아크도 확인할 수 있어 더 세밀하게 확인하며 연습할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올바른 퍼팅 셋업과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올바른 셋업은 총 7가지를 확인하는 것, 집에서 퍼팅 연습을 할 때는 책과 동전을 이용해 퍼팅 경로와 리듬을 체크하며 연습하는 거였어요. 퍼팅은 결국 나만의 감각을 키워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감각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연습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연습한다고 감각이 좋아질까요? 아니요, 먼저는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해요. 잘못된 방법으로 감각을 키우면 나중엔 그걸 고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돈이 쓰이죠. 그러니 체크하며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셋업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스트로크에 문제는 없는지 하나씩 체크하며 연습하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그러니 이 방법대로 연습하고 빌드에 나가세요. 그럼 퍼팅에서의 자신감이 달라질 거예요. 스코어도 엄청 좋아지겠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분들이 싱글을 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최근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스크린 화면 없이 그물망만 있는 실내 연습장에서 생초보가 레슨 받는 건 안 좋은 선택일까요?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마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해서 대부분 골프장에선 헤드스피드, 클럽 패스, 어택 앵글, 거리와 같은 대부분의 데이터를 보면서 연습할 수 있어요. 근데 골프를 연습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곳에서 연습하지 못하죠. 상황이란 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장비가 열악한 분들은 대체 어떻게 연습해야 스윙을 피드백 받으며 연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현 시점 골프계 최고의 물리학자 디셈보가 알려주고 있어요. 디셈보는 비거리가 어마무시한 데다가 최근엔 퍼터까지 잘해서 우승 경쟁을 밥 먹듯 하는 프로 선수예요. 3가지 팁을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 연습법이 시뮬레이터가 없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할까요? 아니요. 벙커샷을 연습하려는 분들, 또 디봇을 기깔나게 만들고 싶은 분들,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이렇게 연습만 하더라도 싱글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스크래치도 가능해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연습은 바닥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 연습 방법은 골프 코스에서 실제 스트라이크, 즉 타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연습이에요. 아이언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잔디를 쳐야 하는 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없죠? 바로 그 연습을 할 수 있죠. 너무 쉬운 게 두 발 가운데 수직으로 테이프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인 다음 테이프를 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공을 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훈련은 드라이버 연습은 안 되겠죠? 웨지나 아이언 연습할 때 정말 유용해요.
제대로 스윙을 하는 분들은 테이프를 건드리지 않고 앞부분만 계속 타격할 거예요. 반면 뒷땅을 많이 치는 분들은 테이프가 딸려 올라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연습을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한 번 성공했다고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골프는 한 홀만 잘 친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18홀 동안 꾸준히 잘해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을 5번 연속 성공했다면 싱글 플레이 정도예요. 한 80타 초반 정도 치는 수준이죠. 그럼 스크래치 골퍼 72타를 치는 분들은 어느 정도로 칠까요? 네, 한 10번 연속으로 성공합니다. 투어 프로 선수는 20번 연속으로도 쉽게 할 수 있죠. 골프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려면 몇 번을 연속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이건 볼 스트라이킹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이 연습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향상되고 핸디캡이 낮아지며 꾸준히 좋은 샷을 칠 수 있게 돼요. 골프의 핵심은 얼마나 잘 치느냐가 아니라 실수할 때 얼마나 덜 나쁜 샷을 치는가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훈련은 게이트 드릴이에요. 이건 타이거 우즈가 퍼팅 연습할 때 많이 한 연습이에요. 티를 2개 꽂아 클럽 페이스 중앙에 공을 제대로 임팩트하는지 확인하는 연습이죠. 실내에서 연습하는 건 공 타격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공을 얼마나 정확하게 치는지에 집중하면 훨씬 연습 효과가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간단합니다. 공의 위와 아래 티를 꽂으면 돼요. 실제 클럽 헤드가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두고 꽂으면 되죠. 초보자는 이 간격을 넓히고 고수는 간격을 좁히면 돼요. 그렇게 정타를 연습하는 거예요. 클럽 페이스의 중앙에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게이트 드릴로 연습하면 클럽의 토우나 힐로 공을 쳤는지 정확하게 피드백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스윙으로 중앙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후에 익숙해지면 풀 스윙을 하며 정타를 치면 됩니다. 자, 이전에 골프 핵심은 뭐라 했죠? 네, 일관성이에요. 꾸준하게 쳐야죠. 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80타 초반을 치는 분들은 5번 연속 성공할 거고 그 이하 스크래치 골퍼들은 10번을 연속으로 티를 건드리지 않고 칠 정도가 될 거예요. 한 번 중앙을 맞췄다고 기뻐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중앙을 치는 걸 집중해서 연습하세요. 그러면 훨씬 밀도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은 공이 날아가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시뮬레이터가 없는 실내 연습장에는 가운데 양궁 관역처럼 타겟이 있어요. 근데 디셈버는 그게 없어서 그런가 가운데에 마스킹 테이프로 선을 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이번엔 왼쪽으로 날려야지 하고 왼쪽으로 날리고 다음번엔 오른쪽으로 날려야지 하고 오른쪽으로 날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훈련은 인도에서 하는 연습 중에 가장 어려운 훈련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이죠. 공이 날아가는 초반은 클럽 헤드가 얼마나 열렸는지가 결정해요. 그래서 스퀘어로 공을 쳤는지 안 쳤는지를 피드백하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훈련 방법이죠. 디셈버는 오른쪽 왼쪽으로 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운데 마스킹 테이프로 맞추는 것까지 쉽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생각하고 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리만 맞추려고 하는 골퍼보다 한 단계 높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훈련의 목표는 3가지예요. 바디 컨트롤, 글럽 컨트롤, 볼 컨트롤이죠.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드릴은 바디 컨트롤을 연습하는 거예요. 몸통 스윙을 하며 어택 앵글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훈련이죠. 두 번째는 정타를 맞추는 훈련입니다. 클럽을 컨트롤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볼 컨트롤은 날아가는 방향까지 훈련하는 거죠. 이 3가지 훈련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높은 레벨의 골퍼가 되기 위해선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 3가지를 인도어에서 시뮬레이터도 없이 연습할 수 있다? 너무 좋은 꿀팁이지 않나요? 마스킹 테이프 하나만 들고 연습장에 가세요. 그리고 연습하세요. 분명 다른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분들이 싱글을 치는 그날까지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갈비뼈를 제물로 바친 적이 있을 거예요. 비거리를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며 스윙하고 연습해서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가 부상도 방지되고 신체 능력도 좋아지고 비거리도 높아지는 연습 방법은 없을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있습니다. 연습장 갈 필요도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무엇일까요? 바로 스트레칭이에요. 피츠버그 대학에서 실제로 연구와 테스트를 거친 프로그램이죠. 피츠버그 대학에선 골프를 취미로 하는 사람 15명을 모았어요. 키와 나이, 골프를 친 기간을 최대한 다양해서 말이에요. 연구진은 이 사람들이 필드에 나가거나 스윙 연습하는 걸 8주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8주 동안 일주일에 3, 4회 이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시켰죠.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8주 어떻게 되었을까요? 8주가 지난 뒤 참가자들의 유연성은 평균 29%,
상체와 하체의 근력은 20에서 25%, 코어 근력은 23%, 균형 감각도 24% 향상됐어요. 게다가 헤드 스피드는 평균 6마일, 비거리는 14야드나 높아졌죠. 마지막으로 부상은 50%나 감소했어요. 효과 말하느라 입 아프네요. 이게 믿기시나요? 전혀 스윙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피실험자들은 프로골퍼가 아니었어요. 우리같이 취미로 골프 치는 보통 사람들이었죠. 평일에 너무 바빠 연습장을 못 가시는 분들, 통증으로 인해 스윙 연습을 못하는 분들, 또 비거리를 높이길 원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너무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만 따라하면 돈 100, 아니 돈 1000만원 아낄 수 있죠. 병원비나 레슨비로 들어갈 돈 말이에요.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리고 영상 켜놓고 보면서 따라만 하면 되는 영상도 만들었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운동 프로그램은 3가지로 분류돼요. 첫 번째는 스트레칭, 두 번째는 근력 운동, 세 번째는 밸런스 운동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트레칭에 어떤 동작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칭은 총 7가지 운동이 있어요. 한 동작마다 30초씩 하면 됩니다. 대부분 요가 자세와 비슷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껴안는 자세예요. 요가에서 아파나 아시아나라고 불리는 자세예요. 이 방법은 쉽습니다. 등을 대고 누우세요. 그 다음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와 잡으면 돼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허리 통증 완화, 복부 팽만감이 개선돼요. 두 번째는 다운독 자세예요. 손과 발을 바닥에 대고 골반을 구부려 거꾸로 V를 만드는 자세예요. 무릎을 펴고 허리를 펴서 온전한 V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뒷다리가 당기고 등이 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만약 이 자세가 어려우면 발 뒤꿈치를 살짝 떼거나 무릎을 구부리세요. 엉덩이가 들리는 느낌으로 해야 스트레칭이 됩니다. 열심히 해서 8주가 지난 뒤엔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수 있어야겠죠. 다운독 자세는 코어와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하체의 햄스트링과 종아리를 이완시켜 스트레칭을 시켜줘요. 또 어깨도 펴져서 통증 완화가 돼요. 세 번째는 니 런지라는 스트레칭이에요. 한쪽 다리는 90도로 무릎을 꿇고 반대쪽 다리는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90도의 각도로 세웁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세요. 무릎과 발가락이 일직선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허리가 활처럼 휘지 않게 복부에도 힘을 살짝 주세요. 이 동작은 골반 교정을 하는 동작이에요. 30초가 지나면 다리를 바꿔서 30초를 더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엉덩이 스트레칭이에요. 먼저 의자 위에 앉습니다.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얹으세요. 얹은 다리의 정강이가 바닥과 수평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그대로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돼요. 그러면 엉덩이 쪽에 자극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운동도 네 번째랑 비슷해요. 의자에 앉고 다리를 꼬아줍니다. 꼰 다리 반대 방향으로 상체를 회전시키세요. 어디에 좋을까요? 허리와 상체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이에요. 여섯 번째는 클럽을 사용하는 스트레칭이에요. 의자에 앉아 클럽을 목 뒤로 잡고 몸통을 회전시키는 거죠. 회전을 할 수 있는 최대한 하셔야 해요. 일곱 번째는 국민체조 때 많이 하던 옆구리 운동이에요. 발을 양 어깨 넓이로 벌리고 한 손을 위로 올린 다음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됩니다. 상체가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스트레칭 프로그램의 목표는 뭘까요? 네, 유연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유연성이 좋아지면 골프에서 상체와 하체가 따로 회전하는 엑스팩터가 높아지는데 정말 좋죠. 그리고 유연성이 높아지니 부상도 방지되겠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두 번째 프로그램은 비거리가 핵심적으로 늘어나는 근력 운동입니다. 비거리의 핵심은 근력인 거 아시죠? 근력 운동은 7가지가 있어요. 별다른 기구가 필요한 운동은 아니에요. 그냥 탄력 밴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없으면 고무줄 잡고 하세요. 이 근력 운동은 각각 10에서 15번 3세트를 진행하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운동이에요. 차렷 자세로 반듯하게 앞을 보세요. 그 다음 한쪽 발로 서고 반대쪽 다리를 쭉 편 채로 몸 옆 바깥쪽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이에요. 오른 다리를 15번 들어 올린 후 왼 다리를 15번 들어 올리면 됩니다. 무릎을 펴고 올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올리세요. 발목에 고무밴드를 착용하고 저항을 느끼며 다리를 올리면 더 강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8주가 됐을 때 피실험자들은 모두 고무밴드를 착용하고 운동을 했어요. 두 번째도 첫 번째와 비슷한 운동입니다. 대신 발을 몸 바깥쪽이 아닌 몸 안쪽으로 움직여야 하죠. 의자나 책상 다리에 탄력 밴드 한쪽을 끼우세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발목에 밴드를 착용하면 되죠. 그 상태에서 몸 안쪽으로 발을 올리면 됩니다. 이것도 오른발 왼발 모두 해야 하죠. 세 번째는 상체 운동이에요. 먼저 의자에 앉아 허리를 펴니다. 탄력 밴드의 양 끝을 각각 손으로 잡고 발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그리고 양팔을 벌리면 돼요. 그럼 등 뒤쪽과 어깨에 자극이 가요. 네 번째는 고무밴드로 하는 백스윙 운동이에요. 왼발로 고무밴드를 밟고
양손으로 반대쪽 밴드를 잡습니다. 그 상태로 백스윙을 하면 돼요. 5번째는 고무밴드로 하는 다운스윙이에요. 방문 위쪽에 밴드를 끼워 고정시키세요. 그리고 고무밴드의 반대쪽을 손으로 잡고 다운스윙 하면 됩니다. 6번째는 고무밴드로 하는 팔로우 스루예요. 오른발에 고무밴드를 끼우고 밟으세요. 그 다음 고무밴드 반대쪽을 양손으로 잡고 팔로우 스루를 하면 됩니다. 밴드로 하는 스윙은 전부 10에서 15회 3세트 하면 돼요. 고무밴드로 하는 백스윙과 다운스윙, 팔로우 스루는 밴드의 강도에 따라 운동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약간의 팁을 드릴게요. 굳이 강도가 다른 여러 개의 밴드를 살 필요 없이 밴드를 짧게 잡냐 길게 잡냐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또 골프 스윙을 하는 것처럼 빠르고 세게 하는 느낌보다는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 굳이 스윙 자세를 잡는다고 생각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자세는 골프 클럽을 잡고 스윙 연습을 하면서 잡으면 돼요. 이 운동은 근력 운동이니까 근육을 키우는 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근력 운동은 크런치예요. 크런치는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윗몸 일으키기랑 조금 차이가 있다면 상체를 바닥에서 완전히 들어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고정시키지 말고 공중에 띄우세요.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요. 그런 다음 숨을 뱉으면서 상체를 들어올리면 됩니다. 바닥에서 허리까지 들어올릴 필요는 없어요. 배를 쥐어 짠다는 느낌이 들면 더 들어올릴 필요 없이 그대로 멈춰서 복부를 쥐어 짜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눕고 몸을 들어 올리면서 뱉고 이걸 15번 3세트 반복하면 됩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운동은 근력 운동임을 명심하세요. 근력 운동은 힘듭니다. 근육이 아파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근육이 생기면서 근력이 강해지죠. 3번째는 밸런스 운동입니다. 대부분 하체 운동이에요. 운동도 3가지밖에 없어요. 밸런스 운동은 스트레칭과 같이 한 자세당 30초 동안 버티면 됩니다. 첫 번째는 스쿼트예요. 스쿼트는 앉았다 일어난 운동이에요. 근데 밸런스를 잡기 위해선 정적 스쿼트를 해야 합니다. 앉은 상태로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마 자세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죠.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발은 11자에서 15도 정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고요. 무릎이 발의 앞꿈치 선을 넘지 않아야 해요. 또 뒤꿈치에 체중이 실려야 합니다. 무릎은 45도가 남을 정도까지 구부리세요. 45도가 어렵다면 90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려가면 됩니다. 그렇게 앉은 상태에서 30초를 버티면 되죠. 두 번째는 바닥에서 한 발 서기예요.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에 한 발로 서면 됩니다.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손을 엉덩이에 놓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폼패드 위에서 하는 한 발 서기예요. 폼패드가 없다면 침대나 매트 위에서 하면 돼요. 바닥에서 하면 몸이 흔들려도 바닥이 움직이지 않아 균형 잡기가 편해요. 근데 폼 위에서 하면 균형이 흔들릴 때 바닥도 흔들려서 중심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손을 엉덩이에 놓고 하면 돼요. 한 발 서기도 한 발당 30초씩 하면 됩니다. 균형 잡는 능력이 진짜 좋아져요. 이 전체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3번 하면 돼요. 8주간 하면 골프 스윙은 아예 안 하더라도 스윙 자세가 훨씬 좋아지고 클럽 헤드 스피드와 공 스피드가 빨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결과는 비거리로 나타나겠죠.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집에서 간단하게 스트레칭하며 골프 실력이 높아지는 연습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미 결과가 검증된 운동이고 특히나 보통 사람들이 피실험자가 되어서 실험을 한 사실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골프 실력이 높아졌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면서 이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완성도 높은 스윙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분들이 싱글을 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영상과 알찬 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